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트맨 허정웅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2월 3일 월요일이고요. 최근에 수강생분들을 통해서 받았던 질문 한번 공유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한 두 분 두고 그 소규모 과외처럼 하는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에서 어떤 수강생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되게 이미 자산이 어느 정도 많으신 분들이라서 뭐 요즘에 AI 트렌드를 따라가고 이런 거보다는 뭐 어떤 꾸준한 배당에 대한 공부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배당 관련된 ETF에 그전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 찍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한 며칠 전 수업이었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번에 저희가 QYRD, XYRD라고 하는 ETF에 대한 공부는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그거보다 훨씬 높은 ETF가 미국에 있던데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봤어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서 말도 안 되는 배당 수익률이 나와 있길래 어떻게 된 거지라고 해서 그 ETF를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어떤 구조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분한테 설명이 드렸던 내용. 하지만 이 내용 여러분들한테도 꼭 전달해 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딥하게까지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화면 들어가시죠. 네, QYRD하고 XYRD 뭐 굉장히 대표적으로 사실 배당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분배금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분배율이 되게 높은 ETF들이 있어요. 뭐 QYRD는 1년에 한 12.5% 정도 최근 기준으로 주고 있고 XYRD 같은 경우도 뭐 11.5% 주고 있는, 그리고 얘네들이 월배당이거든요. 다달이, 제가 자꾸 배당이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다달이 분배금이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ETF들도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뭐 다달이 달러가 어느 정도 꽂히는 그런 구조를 꼭 가져가고 싶은 분들께는 조금 추천을 드리는 ETF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두 개였어요. 첫 번째는 TSLY라고 하면서 TSLA Option Income Strategy ETF가 있었고요. 코인베이스죠. Coin Option Income Strategy ETF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가 보니까요. TSLY 같은 경우에는 yield가 82%입니다. 코인베이스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만든 코니는 156%의 분배율이 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도 처음 봐가지고 이게 뭐지라고 해서, 이거 둘 다 운영하는 회사가 yieldmax라고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Our ETF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눈에 첫 번째로 뜨였던 게, 물론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보시는데 오늘의 주제는 Covered Call ETF가 될 겁니다. 사실은 QYRD도 그렇고 XYRD도 그렇고 방금 보여드린 TSLY, CONI 뭐 이런 것들 다 Covered Call ETF거든요. 이런 구조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 하면서 오늘은 커버드 콜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yieldmax가 운영하고 있는 커버드 콜 ETF 보시면요. 테슬라 옵션 인컴, 뭐 이노베이션 옵션 인컴, 애플 옵션 인컴, 엔비디아 옵션 인컴 뭐 이렇게 쫙 되어 있잖아요. 개별 종목별로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를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캡처해 놓은 거는 테슬라 그 TSLY 기준으로 캡처를 해온 건데, 자 여기 보세요. In seeking to achieve its investment objective, 자 여기부터입니다. The fund will implement a synthetic covered call, 합성 covered call strategy를 쓰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얘네들의 그 portfolio composition 들어가 보시면 되게 웃긴 게 스톡에 대한 비중, 주식에 대한 비중이 마이너스 19%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본드, 채권, 국채 들고 있더라고요. 국채에 대한 비중이 101%가 잡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ETF에서 주식에 대한 비중이 마이너스가 뜰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특정 자산군에 대한 비중이 100%가 넘어갈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첫 번째, 얘네들이 커버드 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주식을 매수하고요. 그 상태에서 콜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톡에 대해서 마이너스 비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자금으로 어떤 채권에 대한 담보, 그리고 최소한의 이자수 이런 것들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전략을 우리가 커버드 콜 ETF라고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커버드 콜 전략 자체는 주식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콜 옵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커버드 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의 수익 구조를 알고 계시면 참 좋은데요. 이거 잘 따라와 보십시오. 지금 X축은요. 주식 가격이에요.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요. Profit and Loss, Y축이 여러분들의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을 사시면 여러분들의 수익 구조는 이 초록색 선처럼 움직일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의 주식의 구매, 매수 가격이라고 치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수록 여러분들이 1대1로 수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Y 이퀄 X 모양의
그런 구조의 수익 구조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빨간색 선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가 콜옵션을 매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수익 구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옵션 투자하라고 추천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위험하니까 제발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은 준비되시지 않으시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콜옵션은요, 어떤 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미래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이라 그래요. 그럼 내가 콜옵션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를 파는 경우에, 그래서 상대방이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내가 그 정해진 가격에 서로 약속했었던 가격에 그 정해진 기초 자산을 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콜옵션을 팔게 되면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대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이제 옵션의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이전까지의 주가 영역에서는 어차피 그 콜 옵션은 의미가 없을 거기 때문에 나 혼자서 이 콜 프리미엄을 다 챙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나는 훨씬 더 싼 가격에, 높은 주가의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싼 가격에 콜옵션 매수자, 보유자한테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내 수익 구조가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건 주식 매수 포지션과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두꺼운 파란색 선과 같은 이런 구조의 수익률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실제로 이거 더해보시면 딱 이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시장이랑 똑같이 쫙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못 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이럴 거면 왜 해? 내려갈 땐 똑같이 내려가는데 올라갈 땐 못 올라가잖아.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가시는 그 분배금, 혹은 여러분들이 배당이라고 이해하시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바로 이 옵션 프리미엄이에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는 대가로 주가가 오를 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수익 구조, 그 투자한 ETF의 가치는 여기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분배금을 받아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무슨 세상에 위험이 없는, 그리고 단점이 없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배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느냐? 아니에요. 분배금을 높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상승하는, 기초자산이 상승하는 경우에 커브드 콜 ETF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냥 분배금을 줄 뿐이죠. 근데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같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옵션의 가격이 결정되는 어떤 그런 구조와 공식들을 알고 계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건데, 옵션의 프리미엄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시경제 환경과 뭐 이자율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움직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이 하락하게 되면 똑같이 주가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분배금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단점들을 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커브드 콜 ETF를 사셔야 된다는 말씀 꼭 저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그때그때 받아가는 분배금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이 커버드 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번에 일디맥스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별 자산에 대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커버드 콜을 제가 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앞에서 QYLD나 XYLD 같은 경우에는 뭐 S&P 500 시장에 대한 그 지수에 대한 커버드 콜, 혹은 뭐 나스닥에 대한 커버드 콜, 이런 식으로 시장 지수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테슬라에 대한 커버드 콜, 애플 커버드 콜, 엔비디아 커버드 콜, 아마존 커버드 콜, 이런 식으로 개별 기초 자산에 대한 커버드 콜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커버드 콜에 투자를 하실 때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옵션 프리미엄을 얼마나 단기간에 많이 받아가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ETF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면서 꾸준한 그냥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느냐지, 그 프리미엄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 커버드 콜에 투자하게 되면 왜 위험하냐면, 개별 종목의 변동성, 그리고 개별 종목의 하락 가능성은 시장의 하락 가능성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감수하자고요. 근데 내려갈 때 똑같이 떨어지는데, 시장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 시장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시장이 조금 떨어져도 어차피 분배금을 받으면서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테슬라 커버드 콜에 샀다. 근데 테슬라 주가가 만약에 갑자기 박살이 나버려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ETF가 분배금을 받는, 평생 받을 그 분배금 이상으로 쫙 떨어져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개별 종목에 대한 커버드 콜을 굳이 사셔야 되겠다, 저는 권하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굳이 사셔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종목이 시장 인덱스보다 덜 떨어질 수 있는 자산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일디맥스가 운용하고 있는 이 유명한 커버드 콜들은 저는 사실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테슬라가 되든 애플이 되든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코인베이스, 넷플릭스,
넷플릭스,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다 마찬가지예요. 다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하고 인기가 많고 최근에 많이 올라온 핫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올라온 상승폭이 높았던 만큼 떨어질 때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떨어지게 되면 TSLY, APLY, NVDY 이런 것들은 엄청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형태의 커버드 콜에 투자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보수적인 응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정말 분배금, 커버드 콜 프리미엄 노리는 그 분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QYLD, XYLD 혹은 뭐 JPI가 됐든 여러 가지 배당 관련된 ETF들 많잖아요. 미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조금 안전한 ETF들을 먼저 분석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권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ETF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배팅을 한다거나 어떤 성장세를 노리는 것들은 개별 자산에 대한 그냥 그 스터디를 하시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투자 시장에서는요, 강한 자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존한 사람이 강한 겁니다. 언제나 살아남고 계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